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일본과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자의 칼럼 두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명은 일본의 이른바 반공 농객입니다. 다케사다 히데시라고 일본 방위연구소 교수로 36년 근무했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서도 외래 교수직을 수행했고 지금은 다쿠쇼쿠 대학의 교수로 있는 다케사다 히데시, 아주 강력한 보수 반공 농객. 제목은 김정은이 통일 코리아 대통령 될 수도. 아주 충격적인 내용인데 논리적입니다. 이 칼럼이. 물론 좀 이제 경고성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은 논리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될 칼럼이고요. 한국인 칼럼은 그 유명한 중앙일보 홍석현 전 회장. 이분이 왜 갑자기 14일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기고해서 트럼프 김정은을 친미로 만들라. 김정은 노벨상 받을 수도. 제가 이 두 개 칼럼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양측의 이 보수 논자들의 수준을 좀 비교해 주려고 그래요. 홍석현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친미가 된다면 트럼프는 사는 동안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김정은은 이미 열렬한 미국 프로농구 NBA 팬이라며 정치적 약속에서 나아가 미국은 북한을 위한 경제 비전을 내놓는 극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 제가 그래도 이 친구 그 칼럼을 그래도 좀 읽어드리는 거는 다 이제 정말 보수 지식인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글들을 썼지만은 요거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대중에게 홍석현이 전해 들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감은 우리의 상상 이상. 당시 김정일은 아버지는 주머니 두 개를 가진 중국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며 내 생각에 중국은 최소 10개의 주머니를 갖고 있으며 남북한이 통일해도 미군이 한국에 남아야 한다는 당신 의견에 동의한다.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고려 연방제로 통일돼도 남아 있어야 한다. 그걸 김대중에게 얘기했고 김대중이 그걸 얘기를 했죠.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의가 됐다고 해서 지금 그 내막을 김정일이 김대중에게 얘기하고 김대중이 홍석현한테 얘기해서 나왔다. 이건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친미 연방제 통일이 되면은 오히려 김정은이가 미군을 붙잡을 거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홍석현이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갈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홍석현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뿌리 깊은 반중국 감정을 포착해야 하며 다가오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미국의 동북아시아 내 영향력을 유지할 황금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가 북한을 포용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대상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는 그 지역의 경제와 안보 지형을 극적으로 개선한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사업가 기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신을 믿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모든 게 잘 되면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제가 볼 땐 이 홍석현 씨 이분이 지금 약간 좀 충격을 받았던지 이 판에 내가 빨리 숟가락 대야 되겠다. 큰일 났다. 호들갑을 좀 떤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일보가 지금까지 문재인의 이른바 반미 노선을 가장 강하게 비판한 언론입니다. 굉장히 세게 비판해왔어요. 중앙일보가. 조선동아보다 훨씬 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그러니까
어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혹시 진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이 한판 짜서 노벨 평화상 같이 수상하면, 이 중앙일보 큰일 나겠네?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해서, 한 절반은 제가 볼 때 맞는 얘기인데, 절반은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에게 노벨 평화상을 만들어주자라는 선동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자기 중앙일보에 쓰죠. 이거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이런 걸 쓰면 됩니까? 지금 모든 걸 이 사람은 지금 사업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식인이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이 보수 신문이죠.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걸 갖다 쓰면 미국에서, 야, 한국인들은 이렇게 빨리 북한하고 이렇게 다 손잡아가지고 트럼프 타워를 평양에 짓고 사업판 벌리기만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오인되기 딱 좋지 않겠어요? 이거 본인이 왜 거기까지 가서 기고합니까? 자기 중앙일보 신문 있는데. 본인이 무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쪽에다가 얘기할 부분은 사업을 하든 말든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할 문제고, 실제로 북미 수교가 벌어질 때 어떤 점들을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되는지 그걸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방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론화시켜야지, 이거 좋다고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으러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거 뭐 명백한 매국적 칼럼이죠. 매국적 칼럼. 국익을 아주 무참히 해치는 칼럼입니다. 자, 김정일이부터 중국과의 갈등을 빚은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이제 그걸 트럼프가 이용해서 한번 동북아시아에서 한번 팔 한번 벌려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 그런 요구하면 됩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북미 수교하지 않은 게 전부 다 이 참혹한 북한 인권 때문인데, 그게 지금 전혀 개선되는 조짐도 없는데, 핵무기 하나 드러내면은 완전히 북한, 한국이 같은 나라가 되고 미국과 수교하고 이렇게 가자. 이거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트럼프한테 할 얘기입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트럼프 만나러 간다면서 납북자 일본인 좀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얘기하러 간다는 건데, 지금 문재인이는 아예 탈북자 가족들이나 납북자 국군포로 말도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에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보수 지식인이면은 미국 언론에다가 트럼프는 최소한 핵 폐기는 건 기본이고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납북자, 대한민국 납북자, 대한민국 탈북자 가족 국군포로 이 부분을 테이블에 올려서 핵 폐기에 만족하지 말고 김정은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로의 정상국가화시키는 것까지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줘야지. 이런 주장을 해줘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그 맥마스터 보좌관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나 이거 보고 얼마나 비웃겠어요? 야, 이거 뭐 하는 애들이냐, 이거? 이거 문재인보다 더한 놈 나타났네? 딱 그 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홍석현이가 말한 대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돈과 정치 권력을 위해서 야합하는 순간에, 홍석현이는 모르겠습니다. 이 중앙일보와 이 자회사 끌고 문재인하고 다시 손잡아서 평양에 들어가서 사업판 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홍석현 등 정권에 줄선 소수의 기업가들이 북한 인민들을 착취해서 돈은 버는 거고, 남한은 연간 100조를 뺏기면서 피를 다 빨려 먹게 되는 건데, 이분 참 안 되겠네, 홍석현 이 사람. 그 빨리 그 태블릿 PC 관련해서 손석희나 불러다가 이실직고 시키시지. 저 머나먼 미국까지 지금 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국내에서 태블릿 PC로 나라 망쳤으면 됐지 확인 사살까지 하려고 그럽니까? 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 이른바 보수라고 얘기하는 지식인의 이 수준이고, 다케사다 히데시가
일본의 방공 매체 유칸 후지와 월간 사피오 다 둘 다 방공 매체입니다. 여기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김정은이 통일 코리아 대통령 될 수도 있다. 이분이 이제 평창 올림픽을 쭉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한국 정부와 한국 방송은 그렇게 북한 민영 의원당 막 난리치고 호들갑 떠는데 한국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냉담했다. 민영 의원단이 동포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에도 위화감도 느꼈을 것이다. 이분은 연세대에서 교수직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상황을 잘 알고 있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결석한 환영 리셉션에서 아이스하키 팀의 선수들 마음에는 휴전선이 없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이 다케사다 히데시는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다. 문재인 헛소리하지 말라. 휴전선을 지금 목숨 걸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지키고 있는데 그 아이스하키 그 서커스 쇼 하나 팀 만들어 놓고 이제 휴전선은 없다. 이 말을 딱 짚어버린 거죠. 이 기고글은 지금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발표 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쭉 쓴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도 전에 이미 기고가 된 글인데 다케시다 교수는 문재인이 올림픽을 모티브 삼아서 남북 정상회담 등 구체적인 남북 교류의 방책을 교환했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군사행동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창출하기 위해 남북 스포츠 문화 교류 계획을 한국에 제안할 것이다. 이건 뭐 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의용 특사단 갔다 오자마자 태권도 예술단을 평양에 초청을 했죠. 이제 문화쇼 한 판 또 벌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소제목이 이런데 한국은 다시 북한의 현금 인출기가 되고 말 것인가? 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 교류 사업 재개와 개성공단 조업, 금강산 관광 재개 그러면서 이 다케사다 교수는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는 열차 운행 등을 구체화할 것, 모두 북한의 외화 획득을 위한 길이다. 그러니까 돈을 퍼주는 작업을 할 거다.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되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간 게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연방제다. 다케사다 교수는 남북 교류가 진행되어 분단된 민족을 통일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면 1980년도 노동당 대회에서 김일성이 제안한 남북 동수의 대의원으로 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고려연방제 통일안이 부상할 것이다. 이건 김일성이 그때 분명히 얘기한 건데 요즘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다케사다 교수 의견을 얘기하면은 그때 한국 측 대의원에서 한 사람이라도 종북 세력이 포함되면 다수결로 김정은 대통령이 탄생하는 가능성도 제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고려연방제에서의 함정이 그건데 남북한 동수의 대의원을 만들어서 민족협의연방제를 만들고 동수니까 남한에 종북 세력 한 명만 대의원 들어가면은 만약에 거기서 연방통일 대통령 선출할 때 무조건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거를 다시 상기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이제 이른바 김정은이는 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이 1국가 2체제 홍콩 중국식 연방 통일을 해서 굳이 그렇게 연방 정부를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 거 없이 각자 하되 김정은이는 남한에 돈만 빨아먹고 한국가 체제로서 미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받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고려 연방제하고는 지금 김정은의 발상은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케사다 교수는 남북 통일의 최대 위협은 통일 코리아가 핵보유국이 되는 것. 북한은 통일의 날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 후에도 일미 양국으로부터의 방위를 근거로 핵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이럴 순 있죠. 일단 핵 검증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폐기하되 핵 몇 개를 숨겨놨다가 대충 미국과 좀 되면은 그때 다시 핵 보유 강국을 선언할 수도 있다. 즉 김정은 체제가 살아있는 한은 언제든지 핵이 다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제 붕괴 없이는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 없는 연방제로 통일한다고 해놓고서도 사실은 그게 다시 핵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이 만약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뭐 연방제 통일국가 핵을 보유하면 뭐 일본은 뭐 무조건 바로 핵 정도 만들겠습니까? 일본이 수소폭탄부터 그냥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에 공식적으로 북한이든 연방제 통일국가든 핵 보유가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미국에 좀 붙어서 연방제 통일됐는데 중국을 앞에 두고 여기 핵을 두고 있다? 그 중국이 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핵을 드러내고 미국과 손잡고 연방제 국가를 간 부분은 미국과 서방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의 포갑 인권 말살 체제 이것 때문에 어렵고 중국은 뭐 배신감에 치를 떨고 김정은이 암살단을 보낼 수도 있고 일본은 군사 강국으로 이거는 반일 국가가 생겼다. 연방제 반일 국가 생겼다. 그래서 군사 강국 대국으로 가면서 대한민국에 처절한 경제 보복을 할 만한 도저히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데 그렇게 실현 불가능한 일도 판단 착오나 자기 능력의 과신으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반공 지식인이면은 다케사다 히데시 같이 김정은이 통일 코리아 대통령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수 유튜버 좀 하는 사람 보면은 연방제 통일 경고하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음해하는데 제가 그랬죠.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만나겠다고 제안할 거 예측한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본인들 예측이 그렇게 크게 틀렸는데 계속해서 나만이 맞을 수 있다라는 더군다나 그 제대로 뭐 북한이든 이렇게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이 다케사다 히데시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경각심도 주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은 정확한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원하지 김정은 같은 이 포갑적 체제에서는 통일 바라지 않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홍석현이라는 자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예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노벨상을 만들어주자 셋이 그냥 대충 북한 체제 덮어놓고 돈으로 해결하자. 이게 바로 한국과 일본의 지적 수준 및 국격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항상 위험하다. 항상 위험하다. 김정은에게 먹히는 것도 위험하지만은 일본에게 언제든지 먹힐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불안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